통계학자 중에요, 발터 크레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 사람이 이제 그 벌거벗은 통계라는 그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. 각종 숫자와 데이터를 가지고서 만들어진 통계가 어떻게 사람들을 갖다 현혹시키고 속이고 그리고 잘못된 행동으로 이끄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. 이 책이 벌거벗은 통계라는 책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요, 여러분 평균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. 예를 들어서 10명의 농부 가운데 농부 10명이 한 명의 소 40마리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농부 9명은 빵마리를 가지고 있다면 농부들은 몇 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는가?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합니다. 그럼 통계에서 나타나는 최빈값이라는 거는요, 0마리고 중간값도 0마리고 산술 평균을 하면 근데 4마리가 되는 거죠. 이 산술 평균이 사람들 속이는 겁니다. 통계에서. 우리나라 대부분 이 산술 평균에서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. 우리나라,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소득이 얼마다라고 해서 산술 평균으로 내는 사람들이, 기관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소가 한 마리도 없는 9명의 농부한테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. 산술 평균은 그래서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. 이 때문에 영국의 수상인 벤저민 디즈레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,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거짓말에 세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. 첫 번째 거짓말, 빨간 거짓말, 그리고 통계라고 했습니다. 일반적인 거짓말이 있고 빨간 거짓말이 있고 세 번째가 통계라고 했습니다. 통계는 그만큼 거짓말을 하기 좋은 수단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 통계는요, 통계일 뿐이지 우리가 절대 맹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. 표본 조사가요, 잘못될 경우에 통계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.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고 가지고 과거에 그 유명한 미국의 잡지였는데, 이 잡지는 폐간했습니다. 뭐냐면 미국 인기 잡지였는데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는 게요, 아주 엄청난 그 물량 작전을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. 1924년도 선거에서, 미국 선거에서 1600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들한테 설문지를 보냈습니다. 이렇게 해서 그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는 이 책이 구사한 설문 방법은 뭐였냐면요, 잡지의 정기 구독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화번호부와 자동차 소유주를 중심으로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조사 방법은 1936년도 선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. 당시 그 공화당 후보 중에 알프레드 랜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,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였습니다. 프랭클린 루즈벨트, 우리가 잘 아는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. 근데 리터러리 다이제스트가요, 기존의 방식대로 1000만 명을 대상으로 표본을 조사해서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. 민주당 루즈벨트가 유효 투표의 60%를 얻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재선이 됩니다. 그 결과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는 유명했던 책은, 잡지는 독자와 전 국민의 망신거리가 돼서요, 1938년도에 폐간됐습니다. 그나마 미국은 좀 정직한 편이죠. 잘못한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폐간도 하는데, 그래서 투표장으로 향하는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리터러리 다이제스트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잡지의 정기 구독자, 그리고 전화 가입자, 그리고 자동차를 소유한 부유계층으로 이 표본을 해가지고 하니까 대부분 공화당 지지자들인데, 당연히 공화당 지지자들한테 공화당 대통령이 되는 걸로 다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? 표본 조사를 잘못한 거죠. 그러니까 저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지지율 내고 있는 저 여론조사 기관들도 표본 조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, 여러분. 그나마 우리는 또 한국 사람들 사기에 잘 속죠. 앞으로 계속 장난질 할 겁니다. 이 리터러리 다이제스트의 그 참담한 실패가 가져다주는 교훈은 뭐냐? 첫째는 여론조사에서요, 피조사자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표본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. 둘째는 표본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,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본 추출의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사회학자나 정치학자, 그리고 언론인들이 가장 쉽게 의존하는 게 통계죠.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선진국의 언론인들 같은 경우에는요, 초보적인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통계 분석에 사용된 표본이나, 그리고 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얘기하는 겁니다. 근데 이런 거 뭐 제대로 살펴보고 하겠어요? 안 하죠. 우리나라 그런 거 안 합니다, 기자들. 그래서 여러분, 통계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그 방법이 6가지가 있는데요, 이게 제가 옛날에 정리했던 건데 보시도록 하죠. 첫째는요, 이 통계를 보실 때요, 너무 구체적인 숫자는 믿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. 두 번째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균 값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. 산술 평균이 아닌 중앙값이나 혹은 최빈값이 어떠한지를 비교해야 되고, 세 번째는 표본이 어떻게 수집됐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. 네 번째는 그래프에서 기준축이 되는 수치를 반드시 제대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 않아요, 일반인들은. 다섯째,
설문조사 결과를요, 여러분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. 그 표본조사 이런 걸 할 때 여론조사 기관 자체, 즉 그 안에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이런 걸 잡아내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. 근데 한국은 지금 여론조사 기관에 좌익들이 워낙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게 지금 우리 사회의 피해입니다. 피해. 안타까운 부분입니다.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